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개미투자공학 6장 완결판이고요. 개미투자공학의 근간에 깔린 이론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설명란에 첨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죠. 퍼센티지 수익률. 그래서 뭐 플러스 뭐 1%의 수익률이 났다. 연간. 뭐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이 연간 났다. 혹은 일간 3%의 수익률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제 수익 배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이제 오늘 하루만 1.03배의 수익 배율이 있었다. 혹은 연간 1.20의 수익 배율이 있었다. 이게 해당하는 게 3%죠. 그 다음에 이게 20%. 그 다음에 예를 들면 0.9배의 수익 배율이 있었다 하면 마이너스 10%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수익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로그 수익률이 뭐냐면 아까 수익 배율 1.1배의 수익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로그 1.1은 뭐 예를 들면은 플러스 0.10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0.9배의 수익이 있었다 하면 로그 0.9는 마이너스 0.1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그 수익률이 되는 거죠. 0.1과 마이너스 0.11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여기 플러스는 이제 수익이 낮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수익이 이제 떨어졌다는 뜻이죠. 약간 극단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이제 놀라운 능력의 투자자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뭔 얘기냐? 한 해 얻은 수익률만큼 다음에 계속 잃는 극단적인 투자자를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써놨죠. 10% 수익이 얻었으면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는 또 20% 수익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과 손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투자가 있었을 때 이 투자자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본전은 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려보면 0%일 때는 0%일 때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10% 수익이 났다가 그래서 1.01이 됐다가 10% 손해가 나서 이제 0.9가 됐다가 20% 손해가 나서 1.19가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 20% 손해가 나서 그러니까 20% 손해가 나서 0.95가 되고 30% 이익을 봐서 1.24가 됐다가 마이너스 30% 손해를 봐서 0.86이 되죠. 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본전이 되려면 이제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1이어야 되는데 근데 점점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계속 까먹는다. 조금씩 까먹든 아니면 많이 까먹든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까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현된 거는 아까 수익 배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발생한 수익 배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익 배율이 1.0이었던 경우가 4번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 배율이 1.1인 경우가 2번, 그 다음에 수익 배율이 0.9인 경우가 2번.
그다음에 수익 배율이 1.2인 경우가 2번, 수익 배율이 0.8인 경우가 2번, 그다음에 수익 배율이 1.3인 경우가 1번, 수익 배율이 0.7인 경우가 1번. 이렇게 보면 수익 배율로만 봤을 때는 이 그래프가 무척 대칭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대칭으로 난 수익 배율에 의해서 나온 최종 수익률의 결과는 1.0에서 결과적으로 0.82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 배율이든 수익률이든 그거의 합산, 덧셈 뺄셈만 가지고는 최종 수익률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당연한 것은 수익률에 덧셈 뺄셈 가지고는 현재 자산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놀라운 능력의 투자자는 같은 크기의 수익률 증감으로도 결국 0.18에 이뤘어요. 이제 거듭된 수익률의 합산은 수익 배율의 곱셈으로 나타진다고 여기 써놨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1.1을 곱하고 0.9를 곱하고 1.2를 곱하고 0.8을 곱하고 1.3을 곱하고 0.7을 곱하고 1.1을 곱하고 0.8을 곱하고 1.1을 곱하고 0.9를 곱해야 비로소 0.8이라는 실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참고 삼아 얘기 드릴 거는 곱셈의 순서가 바뀌어도 최종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용어 설명할 때 얘기 드린 로그 수익률. 로그 수익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익 배율을 다 로그 수익률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해서 변환해가지고 로그 변환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덧셈에서 곱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1.1 곱하기 0.9는 0.10 빼기 0.11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더하기 파트보다 빼기 파트가 훨씬 크죠. 더하기 파트보다 빼기 파트가 훨씬 커요. 더하기 파트보다 빼기 파트가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종 로그 수익률은 마이너스 0.20이고 이거는 로그 0.8이에요. 나왔죠? 여기 0.82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로그 수익률의 덧셈 뺄셈만으로 현재 자산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곱하기를 해야 하는데 곱하기를 하지 않아도 현재 자산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로그 수익률 증감은 현재 자산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로그 수익률이 뭐 0.10 빼기 0.10 더하기 0.18 빼기 0.18 이렇게 되면 그냥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산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익률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로그 수익률을 사용해야 한다. 로그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그래서 수익률 표현 방식이라고 맨 위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놨죠. 수익률을 로그 수익률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바뀌게 돼요. 아까 설명드린 덧셈만으로도 이제 실제 자산의 변경 사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렸던 히스토그램 같이 똑같이 이제 로그 수익률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00이 4번 있었죠. 로그 수익률 0이 4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0.1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타난 거죠. 이만큼의 높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1이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18이 2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2가 2번 있었고요. 플러스 0.26이 한 번 있었어요. 마이너스 0.36이 한 번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 0을 기준으로 이쪽 길이보다 0을 기준으로 이쪽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길게 발생한 거죠. 이쪽이 이쪽보다 길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최종 수익률을 큰 값을 많이 빼면 뺄수록 최종 수익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 방식으로 로그 수익률 표현 방식으로 이제 현재 한국거래소 내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수익 배율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X축이 0에서 무한대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론상.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배,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1일 때, 뭐 예를 들면 x가 뭐 1.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1.3일 때. 근데 1을 기준으로 오른쪽 파트는 공간이 무한대로 넓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우에 따라 수익이 뭐 200배도 나고 뭐 300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 왼쪽 공간은 0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닫힌 공간인 거죠. 0으로 제한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쪽 공간에 대해 대응하는 걸 한번 반대 값을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1.1. 1.1은 0.91이요. 그럼 1.2는 0.83. 1.3은 0.77이요. 그러니까 점점 이쪽 공간은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쪽 공간은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떨어지고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쪽에 있는 공간보다 이쪽에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압축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변환하면은 이쪽 공간을 이쪽에 해당하는 공간을 무한대로 펴주는 형태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수익률을 쓸 때 비로소 수익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 때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로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우리의 수익률의 증감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자산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의 일간 로그 수익률 분포를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일이 뭐 예를 들면 500일 이상의 자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추려봤더니 전부 2274개 종목이 500일 이상의 가격 정보가 있었어요. 일간 가격 변동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로그 수익률이 얼마나 반듯하게 나오나,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예상 가능하게 나오는가를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1, 2, 3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37등부터 1139등까지 중간이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이상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특이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맨 끝에 나온 거예요. 2272, 2273, 2274.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게 상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듯함의 상위. 그 다음에 이게 중위. 그 다음에 얘는 아주 특이한 애, 하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고, 종목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가격 변동과 그거의 로그 수익률의 히스토그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로그 수익률의 히스토그램이 무척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중위값을 보면 이제 실제 히스토그램이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삐뚤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를 보면 뭐 SK 오호스펙 같은 경우를 볼게요. 여기 아주 극단적인 값들이 여기 튀는 값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여기
큰 값은, 로그 수익률이 큰 값은 당연히 수익 배율이 큰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주식들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포를 요약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같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요약하기가 쉬웠죠. 왜냐하면 이런 분포 내에서 대체로 일가격 변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SK55 스펙이나 6호 스펙 이런 애들은 그냥 이 분포와 상관없이 변동률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논란거리,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 오른쪽에 수익률을 보면 이거를 자꾸 이제 제가 정규 분포라는 분포 형태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사하려고, 비슷하게 표현하려는 거죠. 어떻게든 요약해서 표현하려고. 근데 이제 정규 분포와 실제 분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정규 분포 이격도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정규 분포 이격도는 두 분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 값이 있어요.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와 가장 비슷하게 나온 애들, 가깝게 나온 애들 세 종목이 아까 얘기 드린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위치한 세 종목,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이격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장 다르게 나온, 정규 분포랑 모양이 많이 다르게 나온 것들 보면 SK 5호 스펙, 6호 다 스펙주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로그 수익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요약 통계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정규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면, 로그 수익률 분포를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규 분포만 보고도 대강 이 주식 종목의 미래 추이 같은 거, 확률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정규 분포로 요약할 수 있다면 통계 모델을 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 이격도가 낮은 종목들은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이제 정규 분포로 대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그런데 아까 스펙추들은 지멋대로 좋아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규 분포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극단적인 상한화 값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당신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 모르겠고, 통계 모델 모르겠고, 나는 그냥 로그 수익률 정도만 가지고 일변동을 계산하고 반영하겠다. 라는, 약간 이쪽은 이제 가격 변동만 가지고, 이제 차트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 통계 모델의 전면적 수용. 아까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경우도, 이런 식으로 특이한 경우도, 어차피 이런 큰 값이 나오면, 이제 이 시그마 변동률 값이, 그러니까 좌우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영된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수록 높은 시그마로 이어지므로, 이게 완전히 확률 모델을, 아까 통계 모델을, 완전히 통계 모델을 적용하는 형태의 투자자. 그 다음에 이격도가 일정 이하인 종목에 한해서 통계 모델을 사용.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격도가 계산해 보니까 뭐 0.05 이하인 애들은 통계 모델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가격 변동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형태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종목마다 실제 로그 수익률 분포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서 실제 가격 변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이 히스토그램에 나온 를 통해서 표현한 분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 투자의 결과 가능한 결과의 상황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뭐다? 우선 우리가 로그 수익률이 공평한 척도다. 일간 수익률 변동을 계산할 때 로그 수익률이 공평한 계산의 척도고, 그 다음에 그 로그 수익률 분포를 표현했을 때 정규 분포로 근사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근사하는 게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 네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미 투자 공학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시작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그 수익률이란 땅에서 이제 공평한 로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공평한 로그 수익률이란 땅에서 정규 분포를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란 또 땅이 있는 거죠. 일종의 넓은 땅이 있고, 그래서 로그 수익률이라는 땅에서 정규 분포가 피어났고,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땅 위에서 이제 일장 기아 브라운도 이라는 땅이 이제 피어났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란 땅에서 다시 2장 우량 후보 탐색이 이제 피어났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란 땅에서 3장 단일 종목 켈리 기준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로그 수익률에서 파생돼서 이제 4장 변동 연관지도, 그 다음에 5장 주가지수 평가 기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의 개미 투자 공학의 여정이. 그리고 끝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이론을 다루고 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로그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투자에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항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제 이렇게 개미 투자 공학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